아, 어머니 닭다리가 없구나. 41세 민재 씨가 갑자기 조용해진 식탁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모님이 조용히 웃으며 닭날개를 집는 걸 보며 긴장한 손길로 고개를 돌리던 형님의 말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민재 씨의 아내 수진 씨는 그 분위기를 살리려는 듯 밝게 웃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우리 엄마 닭다리 별로 안 좋아하세요. 날개를 훨씬 좋아하시지 않나? 그러자 옆에 있던 처제 혜선 씨가 나지막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날개보다는 퍽퍽한 가슴살을 더 드시지 않나? 전에도 늘 그렇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형님은 기가 막힌다는 듯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닭다리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순간 공기가 멈춘 듯 식탁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민재 씨의 젓가락은 어딘가 모르게 서툴러졌고 어머니는 잠자코 다른 반찬만 집어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유라 거 엄마 드릴까? 민재 씨가 딸 유라의 접시를 흘깃 보며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라는 놀란 얼굴로 닭다리를 양손으로 꼭 쥐며 뒤로 살짝 몸을 빼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수진 씨가 딸의 모습을 보고는 웃으며 민재 씨의 팔을 살짝 찔렀습니다. 애한테 뭐라 그래요?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마요. 어머니는 딸의 반응에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됐다. 준 걸 어떻게 뺏어? 순간 식탁 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민재 씨는 눈치를 보며 입가에 억지로 미소를 띠고는 어머니를 향해 말을 꺼냈습니다. 닭다리 하나 가지고 삐지신 건 아니죠? 다음엔 제가 안 먹고 엄마 드릴게요. 그 말을 듣던 어머니의 표정이 풀리지 않자 수진 씨가 다급히 대화의 방향을 틀어보려 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에이, 닭다리는 왜 2개씩밖에 안 달려 있는 거야? 민재 씨도 그 말에 호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닭 한 마리에 다리 6개씩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설계가 잘못된 거라니까. 분위기를 풀려던 이들의 노력에도 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작게 내뱉었습니다. 너희 입만 입이야? 꼭 맛있는 거 있으면 너희만 먹고 닭다리 하나도 안 남겨주더라. 너희들은? 어머니의 말에 순간적으로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민재 씨와 수진 씨는 눈을 마주치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재 씨는 어머니의 말뜻이 가벼운 농담이길 바라며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저희가 언제요? 저희가 그런 적 없잖아요. 수진 씨도 재빨리 나서며 어머니를 향해 머리를 살짝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다음번엔 꼭 어머니 먼저 드릴게요. 제가 제대로 챙겨 드릴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 없이 묵묵히 반찬만 골라 드셨습니다. 말없이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던 민재 씨가 다시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이미 닭다리 한 조각은 온 식탁의 중심을 장악해버린 후였습니다. 수진 씨는 마음이 편치 않았는지 테이블을 정리하던 손길도 어딘가 어색해졌습니다. 민재 씨는 식탁에 흐르는 묘한 침묵을 깨기 위해 수저를 내려놓고 목소리를 낮춰 어머니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정말 다음번엔 다리 먼저 챙겨 드릴게요. 약속드려요. 그럼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무언가 서운한 듯 눈을 떼지 않고 말없이 수저를 든 채였습니다. 닭다리 하나가 이렇게까지 긴 여운을 남길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난번에 블루베리도 너희끼리 홀랑 먹어버리고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순간 민재 씨와 수진 씨는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려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는 척했습니다.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부침개를 해놔도 요리한 사람은 한번 먹어보란 소리도 안 하고 너희만 먹고 들어가 버렸잖아. 내가 직접 만든 거 하나라도 남겼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싹 다 먹고선 뒷정리도 나 몰라라 하더라. 수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민재 씨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민재 씨는 어색한 웃음을 띠며 수저를 만지작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뿐인 줄 알아? 치킨이나 피자 시킬 때도 꼭 한 판, 한 마리만 시켜서.
나는 한 조각이나 겨우 먹게 한 게 한두 번이냐고. 너희 둘이서 다 먹고는 늘 배부르다며 치우고 끝이잖아.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 씨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향해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음식 양을 잘못 짰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음식 양을 잘못 짜? 그래. 그럼 블루베리는? 너희가 다 먹고선 나중에 어머니도 드셔보세요. 한마디라도 했어야지.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었어? 수진 씨는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자 민재 씨를 향해 도움을 구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재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신용만 했습니다. 결국 수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신경 못 쓴 것 같아요, 어머니. 다음번엔 꼭 어머니 먼저 챙기고 더 넉넉하게 준비할게요. 그 말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서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래? 다 같이 먹자고 하는 건데 너희는 늘 너희 입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까지 하는 거야. 그때 민재 씨가 무언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날카롭게 이어졌습니다. 참 왜 쪼잔하게 먹는 거 가지고 그러냐고.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민재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수저를 내려놓으며 어머니의 말을 피하려 했고 수진 씨는 아무 말 없이 찬물만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더 말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다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차갑게 가라앉은 공기만이 남았습니다. 과일도 그래. 너희가 사온 과일들 보면 꼭 무르고 맛없는 부분만 남아있더라. 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 혼자 먹으라고 남긴 건데 진짜 일부러 그런 건지. 민재 씨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지만 어머니의 눈길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먹다 보니까 그냥 조금 남은 거겠죠. 어머니는 그의 말을 듣고 픽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 남은 거라고? 내가 괜히 느낀 게 아니라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꼭 잘 익고 맛있는 건 너희가 다 먹고선 그런 걸 나한테 줘. 손주한테도 뭐든 좋은 걸 먼저 먹이라고 했으면 좋겠구만. 할머니는 늘 뒷전이야. 어른부터 챙기는 법은 다 어디 갔니? 옆에서 수진 씨가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아이도 워낙 좋아해서 같이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다음엔 신경 쓸게요. 한 번은 손주 녀석 생일날이었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차오르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살짝 돌리던 어머니는 이어 말을 뱉었습니다. 내가 방에서 잠깐 자고 있었는데 너희들끼리만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다 왔더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생일인데 나만 두고 가는 게 말이 돼? 민재 씨와 수진 씨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꺼내질 때부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 결국 멈췄고 민재 씨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땐 어머니 주무시고 계셔서 깨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깨울까 말까? 어머니는 민재 씨의 말을 끊으며 냉소를 띤 표정으로 고개를 젓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다 핑계지. 그때 너희가 와서 나한테 같이 가시죠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안 갔겠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다녀와서는 깨울까 하다가 그냥 우리끼리만 다녀왔어요 라고 말하더라. 그 말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너희는 알기나 해? 수진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날은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다음엔 꼭 어머니도 모시고 같이 갈게요. 하지만 어머니의 서운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내가 기대라도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날 결심했잖아. 더는 같이 못 살겠다고.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굳이 여기 있을 이유가 있나 싶어서 말이야. 그 말을 듣자 민재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한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나가신다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민재 씨를 노려봤습니다. 심해? 심하긴 누가 심해? 나 혼자 두고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는 게 더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고. 분위기는 더 싸늘해졌습니다. 수진 씨는 작은 목소리로 다시 사과했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말을 멈췄습니다. 식탁에 흐르는 냉기 같은 침묵 속에서 민재 씨와 수진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는 척할 뿐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서운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음엔 신경 써라. 근데 너희 손주도 말이야. 뭘 먹으면서 한 번도 할머니도 드셔보세요 라는 말을 안 해. 그게 다 누구 탓인지 내가 잘 알고 있지. 수진 씨는 움찔하며 민재 씨를 흘깃 쳐다봤지만 민재 씨는 말없이 눈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어렸을 땐 말이야. 어른들이 식사하실 땐 옆에서 그저 조용히 기다렸어. 그리고 어른들 드시고 남은 거 주면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 근데 요즘 애들은 손주까지도 똑같아. 먹으면서 할머니한테 이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한마디도 없고. 말을 이어가던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서운함이 스쳤습니다. 손주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야. 애들은 어른들 하는 거 보고 배우는 거니까. 결국 너희가 제대로 가르치질 않은 거겠지. 한 번은 손주 녀석 생일날이었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차오르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살짝 돌리던 어머니는 이어 말을 뱉었습니다. 내가 방에서 잠깐 자고 있었는데 너희들끼리만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다 왔더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생일인데 나만 두고 가는 게 말이 돼? 민재 씨와 수진 씨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꺼내질 때부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 결국 멈췄고 민재 씨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땐 어머니 주무시고 계셔서 깨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깨울까 말까? 어머니는 민재 씨의 말을 끊으며 냉소를 띤 표정으로 고개를 젓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다 핑계지. 그때 너희가 와서 나한테 같이 가시죠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안 갔겠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다녀와서는 깨울까 하다가 그냥 우리끼리만 다녀왔어요 라고 말하더라. 그 말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너희는 알기나 해? 수진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날은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다음엔 꼭 어머니도 모시고 같이 갈게요. 하지만 어머니의 서운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내가 기대라도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날 결심했잖아. 더는 같이 못 살겠다고.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굳이 여기 있을 이유가 있나 싶어서 말이야. 그 말을 듣자 민재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한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나가신다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민재 씨를 노려봤습니다. 심해? 심하긴 누가 심해? 나 혼자 두고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는 게 더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고. 김덕순 씨는 한동안 묵혀뒀던 서운함을 마침내 터뜨렸습니다. 이젠 안 되겠다. 결혼할 때 내가 빌려줬던 전세 자금 다 내놔. 더는 못 참아. 덕순 씨의 목소리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 민재 씨와 며느리 수진 씨는 어안이 벙벙해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며칠 전 이웃집 아주머니가 덕순 씨에게 충고처럼 던진 말들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덕순 씨가 쌓인 속 얘기를 털어놓자 아주머니는 말했지요. 덕순 씨, 제발 자식들이랑 같이 살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 골치 아파요.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같이 살면 결국 종노릇 하게 된다니까요. 덕순 씨는 멋쩍게 웃으며 뭐 그렇게까지야 하겠어요? 애들도 바쁜데 내가 좀 돕는 거죠. 하고 넘겼지만 아주머니의 말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절대 안 돼요. 설거지라도 며느리한테 시키세요.
아침 출근 시간은 그렇다 쳐도 저녁 설거지는 무조건 며느리가 해야 하고 휴일엔 아들도 시켜야 해요. 자꾸 덕순 씨가 다 하다 보면 애들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요. 덕순 씨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주머니의 조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눈치 없는 자식들이 옆에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으면요. 잽싸게 뭐라도 이건 내 거다 하고 말해야 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아주머니의 말이 자꾸 떠오르던 어느 날 덕순 씨는 핍상을 차리며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손주 생일날 혼자 방에 남겨진 것도 서러운데 그 뒤로도 식구들이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에 화가 점점 쌓였습니다. 아니, 핍상을 왜 내가 혼자 차려야 하냐고. 며느리가 왔으면 같이 차리고 같이 먹어야 차지도 오지. 덕순 씨는 혼잣말처럼 내뱉으며 마음속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순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다 해주길 기대하지 마라. 설거지든 밥 차리는 일이든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 그리고 내가 너희 결혼할 때 빌려줬던 전세 자금도 다시 받아야겠어. 아들 민재 씨는 난감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러세요?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참고 참아왔으니까 이제 말하는 거지. 아주머니가 그러더라. 자식들이랑 합가하지 말라고. 종노릇하게 된다고. 그 말이 딱 맞더라. 수진 씨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민재 씨를 쳐다봤습니다. 덕순 씨의 단호한 태도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덕순 씨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눈치를 채든 못 채든 이제부터는 내가 더 이상 희생하지 않을 거다. 이건 내 결심이니까 알아서들 해라. 어릴 때부터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뿐인 아들이라 더 신경 써서 키웠지요. 김덕순 씨는 조용히 과거를 떠올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서러운 건 뭐니 해도 음식 차별이에요. 나야 그렇게 못해도 우리가 자란 환경에서는 음식을 그렇게 나누는 게 당연했거든요. 덕순 씨는 한숨을 내쉬며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식구들이 다 모이기 전에라도 맛있는 부분은 먼저 덜어 접시에 담아두는 게 습관이었어요. 아직 안 온 가족이 있다? 그러면 제일 맛난 부위는 꼭 남겨두고 랩으로 덮어뒀지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서서히 힘을 얻으며 이어졌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굽는 사람이 손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굽는 사람한테 쌈 싸서 먼저 먹여줬어요. 고기를 구운다고 못 먹는 일이 없게 하려고요. 그게 당연한 거였지. 잠시 말을 멈췄던 덕순 씨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외국인이다 보니 더 챙겨주려고 노력했어요. 아무래도 문화 차이도 있고 서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맛난 건 며느리 몫으로 먼저 덜어두곤 했어요. 치킨을 시킬 때도 꼭 넉넉하게 시켜서요. 다 모여서 자기 먹고 싶은 부위 먹게 하고 먹는 걸로 서운한 일이 없게 하려고 애썼죠. 덕순 씨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에게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했어요. 말투부터 작은 습관까지요. 뭐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도 없는데 시집 와서는 어머니 하면서 잘 대해주니 고맙기도 하고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먹는 건 기본 아니겠어요?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어도 먹는 걸로 속상하게 만들진 않아야 하잖아요. 예의 없는 아들 내외도 문제지만 자식들이 스스로 챙겨주지 않으면 어머니도 당당히 요구해야 해요. 이웃집 아주머니의 단호한 말이 김덕순 씨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덕순 씨는 그날의 대화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덕순 씨. 자식들한테 무조건 양보만 하다 보면 나중엔 그게 당연한 줄 알게 된다니까요. 부모라고 해서 늘 뒤로 물러서기만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날 아주머니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진심 어린 조언이었기에 덕순 씨는 쉽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스스로 챙겨주겠지 하고 참으면 결국 상처받는 건 어머니 자신이에요. 자식들도 부모가 말하지 않으면 무슨 마음인지 몰라요.
덕순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자식들한테 요구를 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지. 하고 말했지만 아주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머니만 손해보는 거예요. 진짜로 힘들 때, 서운할 때는 말로라도 제대로 표현해야 해요. 이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나도 힘들다고요.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필요한 건 당당히 요구하세요. 결혼하면 아들이고 딸이고 남이 되었다고 생각해야 해요. 자식들이 결혼하면 남처럼 살아야지. 자꾸 친밀하게 지내려다가 상처받는 건 결국 어머니 자신이라니까요. 그날 아주머니의 조언은 뼈아팠지만 진실이었습니다. 남이 된 자식들의 자식, 그러니까 손주도 결국 남이에요. 손주를 키우는 일까지 어머니가 떠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정이 가도 결국 그건 부모가 책임져야 할 몫이에요. 덕순 씨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손주를 보면 정이 가는데 어찌 남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고 대묻자 아주머니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정드는 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정이 든다고 해서 책임까지 덤터기로 지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손주를 너무 챙기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자식들이 고마운 줄 모릅니다. 부모가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아주머니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자식의 배우자인 며느리나 사위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나중에 실망할 일이 생길 겁니다. 사사건건 간섭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러니 굳이 친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필요할 때만 딱 도와주고 선을 지키는 게 나중에 어머니 마음이 편할 거예요. 김덕순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은 곧 남 되는 거라는 말이 맞구나. 너무 애쓰지 말고 나도 나대로 살면서 선을 지키는 게 맞겠지.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혼 후 자식들과의 관계, 그리고 손주나 며느리, 사위와의 거리감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이야기였죠. 여러분은 결혼 후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 사연에 공감이 가시거나 반대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